미안 임마. 카인입니다. 외대 독일어학과고 관심이 아예 없어. 법적인 규제가 없고 불교 국가라 불법이 많아요. 친구 생겼다고 들으면 죽는 거예요, 아빠한테. 왜냐면 모르니까. 거기 하나 추가요. 작은 거는 이렇게 하고 큰 거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아이고 나왔을 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베가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덕분에 또 아름다운 미인 동생 두 분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얀마에서 온 찬찬이라고 하고요. 한국 생활은 13년 차이고 찬찬스쿨이라는 한국어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잠깐만, 저 한국어 교육 하신다고요? 네, 제가 그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 박사 출신이어서 다니엘이 거기 떨어진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부터 이미 이렇게 이 되고 있어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아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 지금 뭐 전 세계 미얀마 학생 대상으로 대부분이 다 미얀마 학생이 많은데 뭐 영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다른 데 있는 미얀마 학생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한국어 교육. 와 대박이다. 이분도 옆에 계신 분도 만만히가 한번 소개 조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갓생 살기를 도전하고 있는 한국에 10년 차 살고 있는 캉이라고 합니다. 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식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해야 되니까 나 되게 친하거든. 대한민국이라는 프로 하면서 9단계 그리고 여기 4단계 있는데 실력이 나보다 훨씬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둘 다 지금 발음 들어보면 뭐 그냥 뭐 한국 사람이지 뭐. 근데 뭐 독일 사람이신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아직 두 분이 다 미얀마에서 온 지 10년 넘었잖아 거의 다. 네네. 네. 저는 13년, 동생은 10년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못 들었냐고. 못 들었어요? 방금 전에 13년, 10년. 혹시라도 오디오가 물릴까 봐 해서 다시 재확인하는 거야. 이게 방송을 안 하네. 미안 임마. 미안 임마.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수준인데요. 그러면은 한국어 교육 여기서 하시는 거고 한국에서 어떤 활동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는 배우 활동이랑 회사도 다니고 있고 한국어도 언니처럼 많이는 아닌데 저도 그 연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발음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발음 교정 수업도 해주고 있어요. 와. 카잉을 내가 방송에 봤는데 카잉의 성대모사 하나를 부탁하고 아. 싶어. MG 성대모사 대박이야. 카잉 진짜 미안한데 오자마자 이렇게 시켜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오빠랑 좀 친해지는 계기로 하나 좀. 오빠 할까요? 한번 해주세요.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거기 안녕하세요. 떨어진 일들이 많을 거야. 인턴 기자 카인입니다. 와. 죽이자. 와 똑같아요. 찬찬씨 좀 부담스럽겠어요?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어떤 새로운 시리즈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All About 그리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나라들 이제 함께 좀 간접 여행할 예정인데 미얀마 저 사실 한번 꼭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도 잘 우리가 사실 막 엄청 여행 많이 가는 나라 아니니까 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죠. 미얀마 어떤 나라인지. 미안, 오빠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휴양지가 많으니까 여기 차분한 스타일이랑 딱 아 진짜요? 여기는 약간 양양 같은 데 좋아하는 곳이라서. 그러니까요.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독일이랑도 많이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독일도 뭐 신성 로마 시대가 한 9세기 정도였잖아요. 그건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인데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네, 미얀마도 물론 그 이전부터는 그렇게도 역사가 있긴 있지만 9세기 정도부터가 미얀마 버마족이라는 게 뚜렷해지고 뭐 이런 게 있고 원래 이름이 버르마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인도 분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버르마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는데 이게 왜 버르마에서 미얀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르바가 아니고 버마. 버마. 네. 버마. 이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도는 예전에는 지금 뭐 힌두교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 예전엔 불교 시대 때 그 인종이 있었는데 그 브라만 네, 이 오케이. 인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어원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럼 이 미얀마가 되는 계기가 어떻게 미얀마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버마는 그냥 인종의 이름이에요. 89년도에 바뀐 거예요. 이름이 미얀마로. 왜냐면 미얀마는 독일도 알겠지만은 많은 인종이 같이 아울러서 사는 그런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여다 보니까 버마는 그 중에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계속 나라 이름을 버마로만 불렀었다가 미얀마로 바꾸자. 왜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도 아울러서 포함하자.
군부가 주는 이름이지만 저는 오히려 미얀마가 좀 더 좋아요. 왜냐면은 모든 국민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뜻이어가지고. 버마도 혹시 그 영국 지배 시기가 있었나요? 혹시? 예. 언제부터 언제? 1885부터 1945년도까지 딱 2차 대전 끝날 때. 앞에가 계속 그렇게 영국 지배였었고 1년 정도가 일본의 지배였어요. 2차 전쟁 조금 전에 일본이 버마 쪽에서 인도까지 진입하려고 했던 그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게 바로 맞아요. 미얀마 말로 인사를 어떻게 해요? 밍글라바. 잠깐만 어떻게? 밍글라바. 이렇게 해서 부교국가니까 손짓은 이거 하고 밍글라바. 밍글라바. 빠는 한국어로 이에요예요. 밍글라라는 단어가 축복, 행운 이런 뜻이니까 밍글라바 안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안녕, 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궁금한 게 이제 인종들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언어는 어때요? 거기도 여러 가지 언어 뭐 사투리도 있고 근데 서로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언어가 총 220개 넘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버마어를 주 언어로 사용을 하는 거고 충분히 이해해. 사실 인도도 언어가 너무 사투리와 언어가 너무 다른 결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공식어 영어로 쓰잖아요. 지금 뭐 미얀마어가 공용어인데 사실 지금 영어도 같이 공용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무래도 영국 지배였고 하다 보니까 버마 여행 가면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겠네. 영어로 소통할 수. 그렇죠. 양곤에는 큰 어려움 없고 근데 여행지도 영어 하는 사람 많잖아. 애기들도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막. 그 외우고 하는 영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두 분 한국 왜 왔어요 그러면은? 저 처음 뵈니까. 저는 처음에는 양곤에서 외대 독일어학과 전공이었거든요. 독일 할까요? 네. 독일어 한 번. 독일 너무 재미없어서. Guten Tag. 구든탁? Wie heißen Sie? 와 언어 재능이 진짜 뛰어나신 거. 아니요. 발음이- 독일어 하나도 못해요. 이거는 구튼탁은 이제 너무 아니까 그럼 이거로 독일 말로 해줘. 요즘 한국엔 아니요. 못해요. 미치겠다. 이거 독일 말로 좀 해. 독일 학과라며. 외대야? 네, 외대 독일어학과고 관심이 아예 없어가지고. 관심 아예 없다. 그래서 포기했다. 근데 그 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가 2학년 때 한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도 가고 싶다. 왜냐면 제가 외대 다녔을 때 동방신기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나도 가야겠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대학교 끝나면은 바로 한국어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가서 배우고 이러면서 졸업하자마자 여기서 그런 장학금 받고 이렇게 온 거예요. 한류의 힘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꿈을 이루어주시는 게 이분이에요. 왜요? 오빠랑 전화하게 해줬어요. 제가 창민 오빠 진짜 좋아하는데 그때 우리 사무사에서 같이 자랑했었잖아요. 동생인데 통화하면 안 되고 형 괜찮다고 해서 통화 같이 해줘서 나중에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 만났어요. 와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우리 그 편이. 제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하. 찬찬이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게? 저는 한국어과 출신이었죠. 미얀마 외대 한국어과 들어갔고 뭐 들어갈 때부터가 목표를 잡고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원래 수능 합격하고 건축학과였어요. 건축학과에 붙었는데 근데 건축을 아버지가 너무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어떤 거를 할까 생각 고민을 하는 사이에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영어 선생님이 찬찬아 이거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한대. 근데 말하기 대회에서 상 타는 학생들을 한국에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더라 하고 신문지 이렇게 한 조각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 이거다. 사실 그때 제가 아버지랑 저랑 사이에 조금 약간 갈등이 있었죠. 약간 나는 살짝 하고 싶은 건데 뭔가 아빠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막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거다. 나의 탈출 길이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점수도 이렇게 딱 맞고 하니까 한국어과로 들어갔어요. 진짜 독하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가 이건 저랑 지나다니면서 똑같아요. 저도 맨날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너 왜 이렇게 맨날 공부해? 그만 좀 공부해봐 할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말하기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고 전국 금상을 탔어요. 사실 내가 찬찬이랑 방송 몇 번 같이 했거든. 다른 것도 한국의 웅면 대회 1등하고 정말 한국 퀴즈 프로에 모르는 게 없어. 진짜 한국말 둘 다 너무 잘해. 진짜 나 깜짝. 그 미얀마의 제일 대표적인 요리 이거는 진짜 미얀마 사람들은 좋아하고 아니면 외국인들 꼭
먹어봐야 된다는 게 뭐? 뭐인가? 모링가? 모힌가가 그 쌀국수인데요. 콩가루로 만든 국이랑 그리고 안에 그 생선도 튀겨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맛을 본 적이 없어.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오뎅이랑 뭐 한국 요리를 비교하면 어떤 거랑 비슷한 거야? 추어탕. 비주얼적으로 그렇고 왜냐면 추어탕 생선 들어가니까 콩을 삶아서 빻고 그리고 거기에 볶고 메기살로 그 국물을 낸 거라 여기서 TM 내가 또 농산물 박사이잖아 이게. 네. 전 세계에서 언제부터 언제 농사를 하셨어요? 너무 할 줄 아는데 다 잠깨 전문가 정도. 자, 농산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뭉빈 알지? 뭉빈. 전 세계 뭉빈 탑5가 미얀마야. 미얀마산 뭉빈이 한국에 정말 마트에 나중에 뭉빈 볼 때 원산지 표시에 미얀마산 꽤 많아. 같은 박사로서는 이런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이 살이에요, 미리에? 네, 그래서 아까 음식 얘기 나와서 얘기를 그 지금 모임가를 소개를 했는데 한국이랑 똑같아요. 저희는 밥, 반찬, 국 아니면 찌개 그렇게 먹고 나물 먹고 뭐 해서 한국 백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밥을 먹고 그 중에서 뭐 미얀마 사람들이 국수를 많이 좋아하니까 그 모힌가가 대표적인 이게 어떤 맛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운맛이에요? 담백한 맛이에요? 외국 사람 입맛에는 조금 짠맛이 나죠. 미얀마 음식이 대체로 좀 짜요. 그 날씨가 더운 국가여다 보니까 조금 맵고 짜고 아, 뭐인가 한 그릇 먹고 싶다. 다니엘, 미얀마. 언제 한번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어플리 안 돼요. 부평에 가면 미얀마 타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배달 안 가니까 되죠. 배달은 안 되고 근데 그러면 한국 와서 그 매운맛이 그러면 그게 막 문제 없었겠네요, 그죠? 솔직히 미얀마가 더 매워요. 아 진짜요? 저는 오히려 여기 와서 매운 거 먹는 그 정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맞네. 그건 똑같아.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전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만약에 미얀마 여행 가고 싶은데 커피 만약에 없으면 전 그 나라 잘 안 가거든요. 있어요. 커피 맛있어. 아, 커피 있어요. 미얀마도 미얀마산 커피가 납니다. 안심하고 오시면 됩니다. 사실 다니엘 물어보고 싶은 게 맥주가 없으면 그 나라 안 간다고 하고 싶은데 미얀마에 맥주 있어요, 혹시? 있어요. 진짜? 불교 국가이잖아요. 근데 그거 네, 불교 신자들도 다 부처님 말씀 듣는 건 아니니까. 아 그치 그치. 법적인 규제가 없고 이런 거죠. 불교 국가라 불법이 많아요. 그 불법이 아니라 불법. 아, 이런 게 박수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그러면 그래요. 불법의 술은 그럼 어떤 술인가요? 아, 술도 그 미얀마도 소주 같은 하얀 술이 따로 있고요. 이게 있어요. 막걸리랑 똑같은 게 있어요. 그 미얀마 북부 사람들이 쌀로 만든 그 탁주. 네, 탁주죠. 그래서 미얀마어로는 그게 캉이라고 하거든요. 캉이는 비주얼도 똑같고 향도 똑같고 왜 쌀로 만드니까 비슷하고 똑같아요. 그게 정말 고수들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 그게 정말 세고 막 장난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 탈나고 그래요. 뜨거운 날씨에서 거의 돗자리 깔고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그 야자수에서 술을 넣고 그리고 그거 참새튀김? 잠새 튀김? 이 야자술이랑 이게 먹으면은 기가 막혀요. 인도에서는 야자수로 만든 술을 따리라고 해. 따리. 그 따가 그 탄이에요. 미얀마. 그럴 거예요. 인도랑 미얀마가 사실 국경이 붙어 있어서도 있지만 이 불교 문화 영향 때문에 저희는 지금 뭐 힌디어, 산스크리트어 그 단어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 한자가 있으면 미얀마의 산스크리트어가 빨리어가 많이 그 유래되어 있어가지고 감자를 미얀마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알루라고 해요. 우와. 똑같아요, 알루. 알루가 인도 말로 감자라는 뜻인데 알루인데 저희도 알루예요. 그럼 스님도 쌍가 아니에요? 상가. 저 미얀마 말로 딴가. 그 팔리오가 그 불교 시기에 쓰는 언어였거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통이 많이 조금. 한국에서 애인끼리도 가끔씩 궁 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경복궁 투어해서 거기서 사진 찍고 한복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결혼식 사진도 거기서 찍고 하는데 미얀마 사람들 주로 데이트 어디서 해요? 사원 가서 해요? 아니면 사원 아니가. 너 미얀마로 여자친구 생겼어?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라 그 아무래도 미얀마가 불교가 80% 이상이 불교예요. 불교 국교 자체가 불교여서 커플들이 많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서로 만나다 보면 이렇게 뭐 여자친구의 생일이다, 남자친구의 생일이다 하면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사원에 데이트 많이 가기도 해요. 뭐 저희도 하고 뭐 기부도 하고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곳에가 다 사원이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제일 특이한 우리가 생각도 하는 데이트 장소 어디 있어? 독일에? 어디예요?
특이한 거? 집에서 데이트 많이 하고 미얀마에서 가장 안 하는 데이트 방식이에요. 집 데이트. 왜냐면 미얀마는 연애 활동이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었다 보니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 집은 아직도 안 돼요. 남자친구 생겼다고 들으면 죽는 거예요, 아빠한테. 오빠한테도 죽는 거고. 저는 그래서 미얀마에서 연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인도에서도 젊은 사람도 다를 수 있지만 원래는 우리 세대는 다들 여자들 얼굴 가리고 다닌 거야 이게. 아니 인도 사람들은 다 원래 얼굴 가리고 다녀야 돼? 원래 얼굴 가리고 다니지 않은데 데이트하러 가는데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다 들킬까봐. 이 촌을 살짝 이렇게 마스터해서 우리도 그래서 양상 써요. 이게 데이트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누가 볼까봐 양상 쓰고 가리고 만나요. 데이트 필수템 우산이에요. 나라별로 식당 가면은 주문할 때 이렇게 부를 때가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우리가 뭐 여기요 이모 이렇게 하죠. 독일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부르면 쫓겨나요. 어떻게 그럼 띵동 없잖아. 어떻게? 우리 띵동 없고 부르면 막 쫓겨나는 건 아닌데 그럼 이렇게 손 들어?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눈치 줘야 되는데 딩동이는 없어요. 근데 저기요 이렇게 부르면은 진짜 예의 엄청 없다고 생각해요. 미얀마에서 일반 그냥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미얀마 찻집 다방이라는 게 있어요. 티하우스라고 그 밀크티를 파는 그건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뭐 빼도 띵동도 없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왜 미얀마 사람들이 티하우스에서 뽀뽀하는 소리를 내냐고. 왜냐면 부르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불래? 네, 맞아요. 이거 아니면은 밥 하나요? 아, 좀 약간 이상한데 오빠 하니까? 고기 하나 추가요. 아, 근데 식당에서는 안 돼요. 식당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근데 들어본 적 있는데 이 막 수업 같은 거 들을 때 저희가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미얀마에서는 손가락을 들거든요. 인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미얀마는 이거를 들어요. 이거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요. 선생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렇게 해주면 갈 수 있어요. 좀 이거 부끄럽고 인도에서는 학생들이 작은 거는 이렇게 하고 큰 거는 아 이거 대박이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배탈 난 거지. 제가 보통 뭐 화보 찍거나 이제 촬영 찍을 때 저희 대표 포즈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할 말이 있다 수업 시간에 이제 할 말이 있다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막 손 들고 하잖아요. 독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못 해요. 우리가 독일에서 보통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2차 대전 때 히틀러 인사가 나치에 대한 경례가 이런 거였으니까 애기들 이렇게 손을 드는 거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거는 할 말이 있으면 손가락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예. 다니엘이 미얀마에서 학교 나왔으면 화장실만 있었겠네. 재밌네요. 잠깐 쉬시고 좀 드세요. 내가 사실 오늘 동생들이 온다고 해서 내가 집에서 간식 좀 가져왔거든. 아 이렇게 또 가져라 내가 내 돈 내산 아니에요. 이게 내가 100% 장난하는데 다른 방송 대기실에서 훔쳐온 거예요. 훔쳐오는 게 아니라 어제 밤에 늦게 끝나서 챙겨왔지. 제작진들이 여기도 종사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이게. 이거 먹어줘야지. 하나를 또 궁금한 게 옛날에 찬찬이가 나한테 되게 말했을 때 감동받고 되게 짠한 게 자기는 아이집 미얀마 못 간다고 했어. 왜요? 그때 미얀마 안 들어간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듣고 싶어 보고. 네, 2021년 2월에 미얀마 쿠데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미얀마 그 남편이랑 관련돼서 그 방송 나간 직후였어요. 이렇게 상황이 있다, 얘기를 해줄 수가 없냐. 근데 저희가 나가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폐쇄됐고 다른 나라에서 외신에서 이런 사태를 다 꼭 알아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저도 어려운 것도 있었고 부모님이 일단은 거기에 계시니까 어떤 행동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근데 하는 게 맞는 일이다. 우리 같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용기를 안 내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이야기를, 새로운 얘기를 제가 해줘야만 했던 상황이어서 초기엔 되게 심각했거든요. 사람을 잡아가고 아침에 잡아가고 다음날 저녁에는 시체 가지러 와,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런 일들이 제가 말 안 하면, 저희 같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주면 아무도 몰라요. 그 거짓 방송으로만, 거짓된 그런 정보만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제가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저도 미얀마에서 지금 팔로워가 150만 명 정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이게 빌미로 이 서류를 만들어내는데 제 인적사항 뭐 이름 뭐 이래 해갖고 그거 다 이렇게 이미 받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또
그나마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절대로 오가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제보가 있다. 근데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TV로 우리 집에 영장 묻히고 갔어요. 미얀마 집에. 그래서 저도 못 들어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빠가 그 집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럭키를 잡으러 왔어요. 근데 럭키가 없어. 그냥 도망갔어. 그러면은 무섭잖아, 부모들이 있는데. 70대 부모님이라도 잡아가고 3살 아이도 잡아가고 그렇게 엽기적으로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얀마에 못 가는 상황이죠. 뭐 저를 블랙리스트로 올렸다고 부모님은 뭐 1년 이상은 그래서 집에서 대피 생활을 하셨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겨우겨우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한국에 모신 거거든요. 저는 아예 부모님들이 어디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영장 붙이고 그런 뭐 재산 압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엄마 아빠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냥 미얀마 신문에 딸 그 박탈한다고 그런 거 신문에 내놓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거 뭐 효력은 없지만 사람들한테 얘 우리 딸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 얘가 하는 거 우리 다 얘랑 모른다 아무 관계 이렇게.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절교를 한다고 그 신문으로 내야지 조금 그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들었던 얘기가 이제 언론 탄압이 아마 이란, 중국 이후로 제일 심각한 나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뭐 신문이라든지 프로파간다로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첫 번째 쿠데타도 아니고 그 미얀마가 1945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하고 1962년도에 첫 번째 쿠데타가 터졌어요. 그 정권부터가 아예 60년 이상은 나라를 독재로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노하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는 개의치 않아요. 그냥 어차피 그 이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저희는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몰랐던 상황이었고 나를 이렇게 미천하게 죽여도 사진 하나를 못 남기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뭐 다 증거 자료가 다 남아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게 다 역사적으로 기록인 거예요. 뉴스 통해서 뭐 조금씩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뭐 현지 인터넷 이런 거 뭐 통신 이런 뭐 다 쓸 수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적인 그런 방송사들한테서는 그냥 실제로 된 그런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내보내고는 있는데 국영 방송은 그냥 그 거짓이죠. 네. 그냥 자기들 유익한 쪽으로만 그렇게 주작하고 그냥 내보내고. 근데 일반 방송국도 그거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얘네한테 허락된 그 정보만 내보낼 수 있어요. 제가 방송국에도 일을 했거든요. 미얀마 방송국에도. 거기서도 맘대로 정치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문화 이런 거까지 다 허락 받고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고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페이스북 기반으로 미얀마 사회는 페이스북 사회여가지고 이 페이스북 기반으로 모든 거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뉴스가 다 나가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아예 없다고. 네네, 아예 없어요. 모든 자유가 없어요 지금. 네, 이렇게 독재나 이렇게 생기면 첫 번째 언론 이런 거 다 이렇게 주작하고 다. 근데 SNS는 어때요? 그러니까 SNS는 쓸 수 있어요. 다 자유롭게.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초기엔 다 차단했죠. 아예 그냥 셧다운 단절이 됐어요. 전 그래서 세계랑 완전히 분리시켰고 이렇게. 저도 그래서 부모님 진짜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다 셧다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와이파이 정도는 이렇게 터지고 쓸 수는 있는데 인터넷도 그냥 자유롭게 쓸 수가 없고 그 VPN을 넘어서 그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 설정으로 해가지고 VPN 넘어서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대단했던 게 다 인터넷 이렇게 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유심을 가져와가지고 껴서 그걸 라이브 방송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저희는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분들도 되게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은 잡히면은 진짜 더 엄청. 맞아요.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그냥 의지가 있어요. 예전이랑 상황도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꼭 이기리라 그렇게 믿고 포기하지는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한으로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어디서 어떻게 방송이라도 나오면 10초라도 그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함으로써 언젠가는 그래도 국민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젊은 분들은 앙수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앙산 수치. 앙사수지. 우리는 앙수이라고 하는데 네네. 네, 한국에서는 아웅산 수치 이렇게 쓰지만 수치가 틀린 표기법이고 수지가 맞는 이름이에요. 수지 둘 다 그 쌍시옷
쌍지읒. 저희는 뭐 국가의 국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앙산 장군 자체가 미얀마 독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장군이고 그래서 국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분의 딸이고 그냥 능력이 남다르니까 그러니까 배운 자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자세가 갖춰진 인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는 정말 되게 존경스러워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가족이 있는데도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저한테 지금 여기 있는 삶은 다 포기해서 가서 미얀마에 앙산수치처럼 하라 그러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 대통령이라서 맞아요. 나도 그걸 네, 맞아요. 출소해서 지금 자택으로 네피더에 있는 자택으로 옮겨졌다고. 네, 그것마저도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미얀마 그 사태는. 그렇구나. 앞으로 제발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잘 풀리고 조금 평화하고 사람들의 자유가 조금 다시 찾아왔으면. 이제 우리 시리즈 이렇게 시작했잖아. 너무 이렇게 한 나라에 두 분 대표가 나온 게 처음이야, 이게 사실. 다음에는 독일 사람 3명 부른다? 오, 괜찮네. 독일 사람 3명. 괜찮네. 어제 어떤 행사에 가는데 독일 친구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그 동생이 뭐라 하면 오빠 우리 왜 사무사 안 부르냐고. 누구였어? 누구였어? 누구게 플로리안? 누구게 조만간 사무사에 초대하겠습니다. 예. 기대되네요. 마지막에 하나 또 뭐 하고 싶을 말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그래요. 저는 미얀마를 너무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도 물론 미얀마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한국이랑 미얀마 굉장히 비슷한 국가이고요. 일단은 언어가 많이 비슷하고요. 나, 나, 너, 닌, 엄마가, 아메가 이렇게 비슷할 정도로 구조 자체도 그 어순이 똑같고 정서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들도 쉽게 그렇게 미얀마 사람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그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미얀마 분들이 왠지 모르게 옛날부터 뭐 한국이 우리 그 친척이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한국을 정말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만큼 한국 분들도 미얀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쁘게 봐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좋았어요. 우리 카잉도 하나. 저는 그 여행할 때 유용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미얀마 이렇게 걸어가다가 돈이 모자라서 밥을 못 먹는 경우는 미얀마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뭐 사투디다라고 그냥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것도 엄청 많고 만약에 그런 곳이 없더라도 그러면은 무조건 절로 가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스님한테 밥 한 번 주세요. 아니면 그 오늘 밤 하루만 묵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숙박 식사까지 다 스님들은 많이 다 보살펴 주거든요. 네, 그게 어디 가든 그게 가능하니까요. 미얀마 사람들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미얀마 가서는 밥 굶을 일이 없을 거예요. 빨리 미얀마의 정치가 좀 안전을 찾아서 다 같이 가서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좋겠어요. 미얀마 놀러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မင်္ဂလာပါဒီနေ့ဆီယမတို့ရဲ့မြန်မာအကြောင်းနဲ့ပတ်သက်ပြီး all about Myanmar ဆိုပြီးတော့ဒီ channel လေးကနေပြီးတော့ခေါ်ပြီးတော့မေးကြည့်ပေးတာပါအဲ့တော့မြန်မာနဲ့ပတ်သက်တဲ့အကြောင်းအရာလေးတော်တော်များများကိုပြောပေးထားပါတယ်အားလုံးကလည်းဒီဆောင်းမို့စားဆိုတဲ့ channel လေးကို subscribe လုပ်ပေးထားပါ like များများပေးပေးပါများများကြည့်ပေးပါလို့ 와, 감사합니다. 짜잔!